새벽 5시, 강민주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53세, 그녀는 오늘 하루만큼은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맨손으로 무장강도 5명과 맞서야 했으니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해야 해.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어요. 53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민주야, 너무 떨리지 마.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옷장 문을 열자 연보라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고심 끝에 고른 옷이었어요. 수진이가 엄마, 그 색깔 너무 예뻐요 라고 환하게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으며 민주는 문득 28년 전을 생각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두근거렸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던 순간 말이에요. 그 옆에는 경찰대 동기였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도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될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은 유독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화장을 하며 민주는 자신의 지난 28년을 떠올렸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이 된 것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특공대에 지원했을 때는 더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공대야? 애나 낳고 집에 있어야지. 그런 말들이 가슴에 상처가 되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실전 투입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켰을 때의 짜릿함, 동료들이 하나둘 인정해주기 시작했을 때의 벅참, 그리고 경찰청 최초 여성 치안감이 되었을 때의 감격,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화장을 마치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딸, 벌써 일어났네? 잠은 잘 잤어? 네, 엄마. 근데 너무 떨려서 새벽부터 깼어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제일 예쁜 신부로 만들어줄게.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다 해줘야지. 민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아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도 분명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우리 딸 제일 예쁘다고 자랑하고 있을걸? 네, 엄마. 그럼 엄마 먼저 가서 준비할게. 10시에 봐. 네,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가기 전에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특공대 시절의 훈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수경찰관상, 치안봉사상, 용감한 시민상. 하나하나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어요. 오늘은 경무관이 아니라 그냥 수진이 엄마로 살아야지. 민주는 훈장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는 순간 몸이 경직되었어요. 직업병이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들으면 저절로 긴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곧 라디오를 껐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야.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민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춰서며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바쁜 모습, 아이들의 밝은 얼굴,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다시 한번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식 2시간 전, 민주는 블루베리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식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파란색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네.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민주 언니. 뒤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였어요. 26년 전 특공대에서 함께했던 후배였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우야. 민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우 옆에는 민서도 앉아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가 깔끔해 보였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서가 일어나 민주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들 하나도 안 늙었네. 민주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치안감님이시잖아요?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오늘은 그냥 수진이 엄마야. 민주는 손을 저었어요. 카페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임산부가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초콜릿이 입가에 묻은 채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평온하다. 민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니, 수진이는 어때요? 떨리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난리였어. 너무 떨린다고. 당연하죠. 결혼식인데. 지우가 웃었어요. 너희들은 언제 결혼할 거야? 민주가 물으니 두 사람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언니, 아직 일이 먼저예요. 지금은 경찰서에서 어떤 일 해? 저는 교통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저는 112 신고센터에 있어요. 지우도 말했습니다. 그래도 특공대에서 배운 게 도움되지? 물론이죠. 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아직도 기억해요. 민주는 뿌듯했어요. 특히 그때 인질 구출 작전 말이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26년 전을 떠올렸어요. 첫 실전이었죠. 은행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무서웠어. 나도. 하지만 언니가 해냈잖아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민서가 감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윙, 윙.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몸이 자동으로 긴장했습니다. 또 사건인가 봐요.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에요. 민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맨 앞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면 죽는다! 강도들이 입구와 뒷문을 막았어요. 민주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20년이 넘는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서도 긴장한 채 바닥에 엎드렸어요. 민주는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도는 총 5명. 권총을 들고 있어요. 인질은 15명 정도. 차분해져야 해.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핸드폰 모두 여기로 내놔! 강도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때 젊은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저 임산부분이 아픈 것 같은데요. 임산부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닥쳐! 누가 말하라고 했어! 리더로 보이는 강도가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권총 손잡이로 어깨를 쳤습니다. 아,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기회를 기다려. 강도들이 카페 안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평화로운 오전이 어떻게 변할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10분이 지났습니다. 카페 안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강도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마 최동석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경찰청에 연결해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민주는 그의 말투에서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해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지금 블루베리 카페에서 15명을 인질로 잡고 있어! 최동석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어요. 회계한 대화 현금 1억을 준비해! 1시간 안에!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그럼 수진이 결혼식이.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었는데. 만약 경찰이 들어오려고 하면 1명씩 죽여버릴 거야! 최동석이 협박했어요. 그때 작은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조용히 안 시켜! 최동석이 아이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무서워해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조용히 시키라고! 최동석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손대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요. 최동석이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뭐? 정말 급해서요. 참을 수가 없어요. 민주는 최대한 평범한 시민처럼 연기했어요. 최동석이 부하 중 한 명을 봤습니다. 이봐, 김철수! 저 여자 따라가서 지켜봐! 네, 형님. 김철수라는 강도가 다가왔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빨리 가! 5분 안에 나와!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척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26년 전을 기억해. 그때처럼 할 수 있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철수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민주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 안에는 53세의 평범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1999년 6월 15일
민주는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첫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강도가 인질 10명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무서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어.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 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김철수의 목 뒤쪽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특공대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어요. 김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민주는 재빠르게 그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하나, 끝.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26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김철수를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카페로 돌아가야 했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민주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강도는 이제 4명? 나한테는 권총이 하나 있어. 지우와 민서에게 신호를 보내야 했어요. 그들도 특공대 출신이니까 알아볼 거예요. 카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민주는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지우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민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오른손으로 작은 수신호를 보냈어요. 참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민서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민서도 알아챘어요. 준비 완료. 민주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때 최동석이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30분! 빨리 하라고!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야, 몇 번 말해 알아듣겠어? 최동석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저 작은 아이를. 민주는 권총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쪽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도들의 사각지대였어요. 두 번째 강도가 창가 쪽을 지키고 있었어요. 박민철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다가갔어요. 박민철은 바깥을 경계하느라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주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팔로 목을 감고 급소를 눌렀어요. 박민철이 조용히 쓰러졌어요. 둘 끝. 민주는 그의 권총도 빼앗았습니다. 이제 권총이 2자루였어요. 지우가 이 모습을 봤어요. 눈빛으로 대단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3번째 강도를 찾았어요. 뒷문 근처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라는 남자였어요. 민주는 천천히 뒤로 돌아갔어요. 화장실 쪽에서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를 통해 뒷문 근처로 갔어요. 이정호는 카페 안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뒤에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목 뒤를 쳤습니다. 이정호도 조용히 의식을 잃었어요. 3명 끝. 이제 최동석과 부하 1명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동석이 전화를 끊고 있었어요. 야! 김철수는 어디 갔어? 김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이정호!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때 민주가 나타났어요. 최동석!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최동석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너? 박민주 경무관이야. 무기를 버려. 민주가 권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민주를 바라봤어요. 경무관? 진짜 경찰이야? 속삭임이 들렸어요. 최동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하, 경찰이라고? 여자가? 마지막 경고야. 무기를 버려. 민주의 목소리에는 26년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절대 안 돼!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7살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아야, 아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최동석이 아이의 목에 권총을 겨눴어요.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해가 죽어! 민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아이는 놔줘.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총을 버려! 지금 당장! 최동석이 협박했어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총을 버리면 모든 게 끝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위험했어요. 그때 지우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믿고 기다려요. 민서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강도가 아이를 인질로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죠? 타이밍이야. 정확한 타이밍. 민주는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알겠어. 총을 버릴게. 천천히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는 척했어요. 최동석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해! 최동석이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주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옆으로 굴러서 최동석의 시선을 흩뜨렸어요. 동시에 지우가 일어나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최동석이 당황했어요. 민주는 그 틈에 다시 권총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최동석의 손목을 쐈습니다. 최동석의 권총이 떨어졌어요. 민주가 재빠르게 달려가 최동석을 제압했습니다. 꼼짝 마! 마지막 강도도 민서가 붙잡았어요. 모든 게 끝났어. 민주가 말했어요. 카페 안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임산부도 남편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특공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강민주 경무관님! 젊은 경찰관이 들어와서 경례했어요. 현장 정리 부탁해. 민주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모두 안전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민주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천만에, 꼬마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우와 민서가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26년 전과 똑같네요. 민주는 시계를 봤어요. 결혼식까지 30분 남았어요. 어서 가야겠어. 네, 언니. 들어요. 민주는 카페를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평화가 돌아온 카페가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영웅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가 될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밖에는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번갈아 가며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민주는 카페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7살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뒤따라 아이 엄마가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엄마가 민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민주가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민주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경찰이에요? 응, 맞아. 멋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민주도 미소를 지었어요. 임산부 부부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주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 무사해요. 임산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기도 괜찮고요. 정말 감사해요. 남편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꼭 말해줄게요. 엄마를 구해준 영웅 이야기를. 민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김소연이었어요. 임산부를 보호하려다 맞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경무관님,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친 곳은 괜찮아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연이 망설였어요.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 민주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경무관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도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소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주는 26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열심히 준비하세요. 언제든 상담받으러 오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현장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경무관님, 언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민주가 시계를 봤어요. 결혼식까지 15분 남았어요. 인터뷰는 나중에 하겠어요.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휘관이 경례했어요. 민주는 차로 향했습니다. 지우와 민서가 따라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26년이 지나도 여전하네요. 민서도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했잖아. 민주가 웃었어요. 언니 덕분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요. 특공대 시절이 그리워져요. 민주는 두 사람을 꼭 안았어요. 오늘 고마웠어.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차에 시동을 걸며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어디세요? 벌써 시작해야 하는데. 금방 갈게. 걱정 마.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주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제일 예쁜 신부 만들어줄게. 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엑셀을 밟았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급하게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뛰어와 안겼어요. 민주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번져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제일 행복해. 민주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지금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시작 시간이에요. 민주는 딸의 베일을 정리해 주었어요. 준비됐어? 네, 엄마.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딸과 함께 예식장 안을 걸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 영웅도 되고 엄마도 되었습니다. 두 개의 꿈이 모두 이루어진 날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민주는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 블루베리 카페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강민주 경무관의 활약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민주를 바라봤어요. 어머, 경무관님이셨어요? 대단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수줍게 웃었어요. 오늘은 그냥 수진이 엄마예요. 모든 게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영웅이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요.